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을 공부하는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다렸던 8월 말 바로 827 대책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과 기사들은 떴는데 깔끔하게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기 편하게 된 부분이 없어서 제가 오늘 깔끔하게 브리핑하는 자료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과연 이 827 대책으로 인해서 서울의 집값이 안정이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시장의 반응은 아직까지는 냉랭하고 이걸로는 되지도 않는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어떤 내용으로 이 규제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 앞서 여러분들 구독하기,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께 매일 이렇게 뉴스랑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팍팍 들어가니까 꼭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모르시거나 그리고 저에게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제가 틀렸거나 한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소통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파리 대책에 대해서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주요 골자는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투기 지역을 15개 구로 확대를 했습니다. 기존에 11개 구에서 4개 구를 추가를 했죠. 우리가 이거는 다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구가 그대로 들어갔어요. 보면은 자,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이렇게 4개 구가 투기 지역으로 추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시뻘개졌죠. 한강, 이북, 이남 지역은 다 시뻘개졌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일단은 동대문 지역 같은 경우는 청량리 지역 때문에 그렇고요. 동작구는 이 흑성 뉴타운을 중심으로 가격대가 워낙 많이 올랐었고 강남의 재건축 이주 수요로 인해서 이 심상치 않게 올랐기 때문에 그렇고 중구나 종로구는 우리나라에서 상업지가 가장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종로 보시면은 주택 거래량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호가가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15개 구가 이제 확정적으로 돼 있습니다. 자, 이 투기 지역의 페널티 보시면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세대당 한 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 집이 여기 대출 받아져 있으면 다른 데 살 때는 대출 못 받습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제한이 된다는 거죠. 원래는 우리가 풀로 해가지고 받고 연기를 하고 이렇게 하죠. 주택담보대출 거의 30년 풀로 베팅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대출 비율도 최저로 낮게 나오고요. 거의 실질적으로는 30%대로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만기 연장 제한이 들어간다. 굉장히 이제 사기 힘들어진다. 수요 억제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조정 지역이 추가가 됐죠. 수도권에 또 추가 규제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투기 과열 지구가 추가로 지정이 됐는데 2개 시가 추가로 지정이 됐습니다. 바로 광명시 여러분 철산동, 예? 주공, 광명주공 아시죠? 뜨거웠죠 요새 몇 주 전부터. 광명시 그리고 하남시는 이제 미사 쪽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투자가 좀 있었고 이것들이 또 승격이 돼서 투기 과열지구로 추가 지정이 됐습니다. 예. 이 페널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고 이 투기 과열지구는요. 그리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및 그리고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그리고 분양권 전매 제한, 그리고 3억 이상 주택 거래할 때 자금 조달 계획 신고. 요거는 형식적이니까 빼더라도 이제 이런 또 페널티가 들어가는 겁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와 그리고 재개발할 때 재당첨 제한되고 분양받는 거, 그리고 이 분양받았을 때 전매 제한된다는 거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또 있습니다. 또 조정 대상 지역 추가 지정이 됐습니다. 자, 이제 추가된 어디냐면은 구리시, 그리고 안양시 동안구, 그리고 광교 이렇게 세 지역이 또 추가 지정이 됐습니다. 예, 일단은 광교 지역도 요즘에 서울 가격 부쩍 오르고 수도권 가격 오르면서 조명을 받았던 지역이고 안양 쪽도 요즘에 물건이 없습니다. 안양, 과천 다 물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리시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없었는데 이제 남양주 쪽이나 이런 데가 뜨겁다 보니 다산이나 이 별내 이런 데가 좀 거래가 좀 있다 보니까 구리시 쪽에도 수요가 좀 몰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오르는 거에 따라서 구리시, 안양시, 광교 이렇게 추가 지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부산은 의외로 이 하나만 해제가 됐어요. 예. 이거 거래가 없고 진짜 심각한 수준인데 부산이 근데 하나만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 해제해달라고 얘기가 많고 시끄럽습니다 지금. 자, 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가면 어떤 페널티가 있나? 청약
규제 강화,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가 LTV 60%, DTI 50% 적용, 그리고 이 다주택자 양도 중과가 들어가고, 그리고 분양권 전매할 때 세율 무조건 50% 적용한다는 거,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뭐 더 강하게 수요 억제책을 쓰는 거죠. 이렇게 수요 억제책을 쓰면서 과연 이 지금 뭐 호가잡이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그 수요를 억제해야 되나 싶습니다. 일단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 첫 번째는 우리가 예상을 했죠. 이제 투기 과열 지구하고 투기 지역하고 조정 대상 지역을 더 추가할 거다라는 예상은 했고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뭐 세제를 더 강화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강하게 뭐 들어간 건 아닌데 지역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투자할 곳을 더 없애버리는 수요 억제하는 그런 정책을 폈고요. 추가적으로 이거는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수도권,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를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이 30만 호 이상 추가 공급을 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이렇게만, 그러니까 그동안 항상 얘기했던 게 서울 공급량 부족하지 않다. 절대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주택자들 때문에 지금 망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맨날 정부는 떠넘기기를 했는데 의례적으로 이제 인정하는 꼴이죠. 공급을 확대한다는 말을 한 거는 지네가 여태까지 공급 부족이었다는 얘기를 바꾸는 겁니다. 이제 좀 심각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근본적으로 공급을 지금 막은 거는 솔직히 규제죠. 지금 보면은 이 공급량이 수도권, 서울은 몰라도 수도권은 충분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충분한 공급을 부족한 공급으로 만든 건 정부의 규제 아닙니까? 네? 지금 우리가 집이 서울에 뭐 1800만 채 정도 있는데 이것들을 뭐 개개인이 사는 게 말이 됩니까? 거의 이제 다주택자들이 사가지고 그걸 임대를 주는 거고 그래야 뭐 서민 주거 안정이 되는 겁니다. 다주택자들이 뭐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들이 삶으로써 뭐 젊은 사회 초년생들이나 이런 분들이나 대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다주택자를 통해서 적은 금액으로 주거를 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사회에서 좀 어느 정도 돼가지고 주택을 사고 이렇게 활발하고 건강하게 돌아가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일단은 공급 규제가 이제 공급 억제를 했다는 게 아주 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됐다 좀 봅니다. 자, 이제 규제 지역 확대 첫 번째 국지죠. 규제 지역 확대로 잡겠다라는 그 규제책인데 이제 규제 연속으로 해서 피로감이 확대될 겁니다. 제가 이제 예상하는 거죠. 극히 그 주관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걸러서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요. 지금 규제가 뭐 619 대책, 82 대책, 112 대책, 827 대책 계속 나왔죠. 규제 연속입니다. 지금 서울은 계속적으로 상승 사이클이 맞았어요. 원래 상승 사이클 맞은데 이제 거의 뭐 전세가하고 매매가가 많이 올라갔던 시즌을 보면 15년, 16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7년 와가지고 규제가 강하게 들어가면서 뭐 집값 잡겠다는 미명하에 폭등이 와버렸어요. 반대로. 예. 이때 예상하신 분들, 전문가들 되게 많습니다. 보면 찾아보면 다 많아요. 이게 다주택자들 묶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다. 그때도 다 경고를 했었고 선진국들도 보면은 다주택자를 품 안에 끌어당기지 이렇게 적대시하지 않거든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려고 하는 이 고집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자, 규제 연속으로 인해서 피로감은 확대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남이라든가 용산이라든가 이런 일부 정말 급상승 지역이 더 크게 올라갈 여지는 조금은 좀 피로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규제 연속으로 인해서 피로감이 확대가 될 것. 하지만 서울의 상승세가 멈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규제가 너무 이게 뭐 다른 건 몰라도 이 집값을 잡겠다는 그 목적 아래 규제를 계속 피는 건 맞잖아요. 그 일관성은 뭐 인정해야 되는 거니까 계속적으로 발목을 거는 거거든요. 투자 수요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피로감은 확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규제 지역 확대보다는 저는 이게 더 큰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대규모 개발, 일단 첫 번째 용산하고 그 여의도의 마스터 플랜, 그리고 강북의 네 군데 이제 경전철 추진, 뭐 이런 것들이죠. 이 전면 다 깨갱했습니다. 지금 방울시장이. 깨갱해가지고 전면 보류가 났기 때문에 이게 더 큰 규제 효과다. 이거보다. 오늘 827 대책보다 이게 더 큰 규제 효과다. 이렇게 전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일 심하게 냉수를 끼얹은 게 바로 이겁니다. 개발 전면 보류. 불도 기름도 붓고 물도 붓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정책들 규제들을 보면요. 세금과 금융 규제는 이미 강한 수준입니다. 이보다 더 강하게 하면 정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강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부에서도 이 카드는 들지 않은 것 같아요. 이보다 더하면 정말 그 주택 시장의 혼란이 더 가중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으니까.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을 절대 못 사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세금하고 금융 규제를 하면 더 심하게 하면. 그러니까 이미 실거주자들이 당할 부분은 다 당했기 때문에 더 심한 카드는 못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 정권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보다 더 강한 거는 좀 그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매물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당분간 상승세는 지속될 겁니다. 지금 현재 공급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뭐 아무리 뭐 30만 원 뭐 해봤자 지금 당장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수도권에만 지금 있지 서울 당장 간의 그 인기 지역들도 다 뭐 묶었잖아요. 근데 뭘 매물 부족이지 뭐. 지금 다 조정 대상 지역이 다 들어갔잖아요. 뭐 이번에 그 광명이랑 타남도 다 들어갔지. 구리, 안양 뭐 다 들어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매물 부족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 봅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은 가격이 그래도 계속 상승세를 탈 거다. 그리고 투자 수요는 반대로 단기적 시장 안정 효과는 올 겁니다. 일단은 투자 수요자들은 당분간은 쉴 것 같아요. 일단은 규제 또 지역 확대로 인해서 다른 지역도 찾아야 되잖아요. 찾을 시간이 좀 있어야지. 또 이런 분들 또 딴 지역 찾는다고 뭐 보면은 이제 뭐 수원 일부 지역이라던가 뭐 찾겠죠 또. 그리고 이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지금은 투자 수요보다는 그동안 못 사셨던 분들, 집이 없던 분들이 지금 발 동동 구르면서 움직이는 매수 시장이죠. 아직까지 저는 저평가 지역 위주의 그 실수요자 1주택 되시는 분, 즉 무주택자죠. 무주택자들은 적극적으로 좀 매수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평가 지역 위주로 매수를 하시는 수요가 생길 것 같고, 갭매우기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거다. 서울 전역을 및 그리고 수도권까지. 예, 그렇게 봅니다. 자, 두 번째 가장 또 큰 국지는 바로 공급 확대입니다. 이대 동안 서울 뭐 공급 부족 아니다, 수도권 충분하다고 얘기를 일관되게 했던 이 정부에서 말을 바꿨습니다. 예, 결국은 공급 확대. 지금 이 도표에 보시면 이 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이 공급 기준 전망인데요. 자, 수요에 비해서 이제 공급이 그동안 꽤 있었었고, 이게 22년 가서 이제 맞물리게 되는, 상황에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원래 주택이 뭐 서울 및 수도권에 꽉 차 있어도 한 5% 정도는 계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됩니다. 새 주택을 계속 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공급 부족 현상을 겪지 않고 주택 시장도 안정화되는 수치가 바로 5%라고 합니다. 그래서 5% 정도를 매년 이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그 지금 부동산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비탄력 시장이죠. 탄력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바로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한번 만들면 택지 개발은 뭐 최소 2, 3년은 걸리고 일반 우리 재개발 같은 경우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7년, 10년 걸리잖아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비탄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규제를 해서 공급을 누가 하겠습니까? 공급을 막으면 또 공급 부정 현상이 온다는 겁니다. 이 이후에 2022년 이후에 또 공급을 안 해서 이렇게 또 그 공급 부족 현상이 오고 다시 또 이때는 또 정책을 피겠죠. 공급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고 뭐 초과이익 환수제 없애고 뭐 또 똑같이 되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후의 공급량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지금 또 그 얼어붙고 있어요. 건축하는 분들, 뭐 건설사 분들도 지금 약간 얼어붙는 상황입니다. 삼성도 지금 많이 현장에서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 주의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충분하고 뭐 수도권 일부 지역은 공급 과잉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 물론 뭐 지방에 있는 공급 주택들은 과잉일지 몰라도
이 수도권 정도는 전 광이라고 절대 생각 안 합니다. 동탄도 지금 문제되고 미분양분 많고 뭐 하지만 2, 3년 전 정도만 지나면 다 안정화됩니다. 여러분들. 다 안정화돼요. 또 시간이 지나서 그때 미분양 동탄에 뭐 잡을 걸 이렇게 얘기할걸요. 네. 자리 잡고 인프라 생기면 또 인구 다 들어옵니다. 지금 동탄도 보면은 그 SRT 동탄역 상단에 있는 아파트들은 뭐 9억 가고 미분양 난 거 하단에 있는 것들은 뭐 3억 뭐 이 정도밖에 안 해요. 뭐 이것들이 키 맞추기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이제 또 보면 이 정부 주택 공급 부족이 아니라면서 왜 이런 얘기를 꺼냈을까요? 결국에는 이번 827 대책은요, 수요 억제책과 동시에 공급 정책을 플러스 접목시킨 겁니다. 이 제가 볼 땐 눈치를 좀 어느 정도 본 것 같아요. 자, 현재 상황을 보면 각종 규제로 인해서 수급이 불균형, 공급이 줄었죠. 수요 억제책을 썼는데 오히려 이게 수요가 가만히 있는 실수요자들한테까지 다 이렇게 불똥이 튀었어요. 그러면서 상승이 온 거거든요. 지금 거래량을 동반한 건강한 상승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공급 물량은 부족 수준은 아니다. 아까 도표에서 봤듯이 수도권 포함해서 이 공급 물량은 부족한 수준은 아닙니다. 현재는. 하지만 지금 규제로 인해서 스스로 공급 부족을 초래했습니다. 게다가 또 이번에 추가 지정해서 또 추가적으로 공급 부족한 지역을 만들어낸 거예요. 양산을 한 거죠. 광명, 하남, 구리, 예? 다 만들어낸 거예요. 추가적으로. 음. 근데 이 규제로 인한 공급 부족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 택지 선제적 확보로 해결하려는 움직임, 이 눈치 보기가 있었다는 거죠. 정부는 이제 우리 국민들의 비판을 우려해서, 시장의 비판을 우려해서 이 정권을 유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급 부족을, 그러니까 집값은 어떻게든 잡아야겠다 이런 걸 피력을 해야 되고, 서울에 있는 집값 올라가는 건 어떻게든 막아야 될 테니까 자기들 딴에는 머리를 쓴 거예요. 수요 억제책은 고수를 하고, 다만 이제 플러스에서 공급을 한다. 일단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분당이라던가 이 일부 지역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일부 수도권에는 이렇게 신규 아파트 공급이 되면은 아파트 값을 잡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요. 예. 근데 지금 이 공급이 없었고 강남에 있는 그 물건들 자체도 다 들어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당분간의 그 공급 부족을 이 아니라 상당 기간 공급이 부족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다 임대사업자 장려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이게 길어질지는 전 상상이 안 되고, 지금 30만 가구를 공급할 택지를 확보해서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추석 전에 발표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또 다른 투자처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저는 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발표한 거 보면은 수를 부풀린 거예요. 지금 30만 가구라고 했는데 이게 중복이 됩니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공공택지하고 좀 겹칠 거예요. 6만 가구 정도거든요. 그럼 총 24만 호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24만 호. 그리고 이거 만들면 뭐 당장 공급이 된답니까? 택지 어디를 이제 찾고 발표하고 입주까지 어림잡아도 최소한 2년이고요. 그리고 보통 5년 이상 걸리죠. 그러니까 당장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나 내년 초까지는 계속 상승세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매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금 실수요자들 움직이는 거 보면은 꽤 움직이거든요. 다만 좀 기대되는 점은 이 멤버드급 개발 전면 그 보류 판정 발표를 놨기 때문에 전면 이 보류했던 것들이 오히려 이 그 불장을 좀 약간은 시원하게 만들어서 좀 강보합 정도로 만들어주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용산하고 뭐 이런 멤버드급 호재 있는 지역은 이제 좀 물이 끼얹어질 텐데 나머지 지역이 좀 약간 문제 같아요.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도봉구, 노원구, 시흥 뭐 이렇게 뭐 외곽 지역 있잖아요. 서울 외곽 지역. 그리고 그 실수요자들이 좀 강한 지역들, 투자 수요보다는 실수요가 강한 지역들은 앞으로도 가격이 일정 부분은 오를 거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평균 내 가격 상승세는 유지가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저 여러분들께 오늘 간단하게 짧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다시 뭐 얘기를 간단하게 오늘 해드린다고 했는데 간단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자, 오늘 827 대책 깔끔 브리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투기 지역 15개 구로 확대,
수도권 추가 규제 지역 확대.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2군데 늘어났고, 조정대상 지역 3군데 더 추가 지정했고, 자, 서울은 15개 지역 투기 지역으로 바뀌었고, 이게 첫 번째 국지. 두 번째는 이제 결국에는 공급 확대를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가 인정을 한 꼴이 된 거죠. 공급을 확대. 총 30만 호를 공급할 생각으로 이제 뭐 그린벨트를 풀거나 수도권 일부 지역들을 택지 개발을 한다, 이렇게 확보를 하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계획으로 끝날지 진행이 될지 여러분들 두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또 다른 투기 수요를 낳는 그런 발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 남겨주시면 소통할 수 있습니다. 자, 좌측과 우측에 제가 진행했던 다른 영상들 올라가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또 다음에 찾기 편하기 쉽게 오시기 위해서 가운데 있는 롤스로이스 버튼 꾹 눌러주시면 구독이 됩니다. 자주자주 와서 저랑 소통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